똘똘한 한 채 답을 안 보셨죠?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앵무새 같은 소리다. 큰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 가는 게 맞아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급등장도 있지만 주춤하는 장도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 무슨 장이냐? 주춤하는 장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문제는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가 대세입니다라고 다들 떠들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오버페이스예요. 현재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단순 논리로 설명하는 그 결과물이 상승이거든요. 상승이라고 얘기해야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유동성이 더 늘어나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복잡계라는 이 시장이다 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라는 걸 했단 말이죠. 또 다른 변화 요인이니까 상승이라고 하는 변화 요인이 깨갱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한다? 예측을 할 땐 이렇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럴 가능성 있고 저럴 가능성 있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속 터지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이 진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참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명쾌하고 단답형의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시장은 복잡한 시장이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 보셨어요. 기준금리 떨어졌는데 왜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며, 올해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안 오르고 더 위축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단순 연결 요인들이 이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 요인이 또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꼬여버린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시장이죠. 그거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는 거지, 경제학고가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주구절거 이게 맞네 졌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오른다,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안 그러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의 공급 물량 줄어든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왜 2022년, 2023년 그리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을까요? 대출 규제라고 하는 또 다른 변화 요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고차 방정식이에요. 고차 방정식의 변수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1차 방정식인 양 풀어 제낀다? 그런 분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분들 말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와 보수적으로 투자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돈부터 벌으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물론 벌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예요.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때 우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들을 조금 복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좀 복기할 줄 알아야,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할 때 또 어떤 분은 폄하하시는 분이 있죠. 야, 옛날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사회자님의 앞으로 할 일을 하나 알고 있어요. 좀 이따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집에 퇴근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배 아프면 화장실 갈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는 알고 보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는 기본 패턴이라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나 일반 투자에도 그런 패턴들이 존재해요. 돈 되면 몰려들고요, 안 된다면 도망가요. 그래서 시장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도 안 오다가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몰려 들어와서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올 장이 되면 그때는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왜?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올라온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 됐으면 그 이후에 내 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또다시 무너지는 사람 생기고 재편되다가 다시 시장은 다시 움직여요.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배고프실 겁니다. 좀 있다가 화장실 가실 겁니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랑 마찬가지. 이거를 갖다 대입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던 장에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왔을 때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몰려오지 않았을 때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뭐 했느냐? 돈 된다니까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사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꺾이거나 갑자기 뭐 극단적으로 미국인 기준금리 엄청 올려가지고 뭐 시장이 막 난리가 났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무너지겠죠. 그러면 던졌는데 누가 싸게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려고 하는데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아주 여기서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과열되면 멈추었다가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시장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살 준비를 해서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때 싸게 사서 나중에 또 과열되는 상황이 됐을 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 흐름이 주식처럼 또는 다른 일반 상품처럼 막 급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부동산을 왜 못하느냐? 그냥 마음이 급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가장 간단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원래 침체됐을 때 제일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을 그때 시점에 제일 싸게 사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침체장이라고 하는 2010년대 초반에 강남의 아파트가 그때는 비싸다고 얘기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샀었더라면 뒤늦게 2019년, 20년, 21년에 지방 가서 수십 채 사겠다고 설쳤던 그 상황과 비교하면 어느 게 제일 편한 삶이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딱 한 개, 두 개만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못했지? 바보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통찰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기에서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 안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두려워서 못할 거고요. 투자라는 거를. 누군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편견을 가져서 못할 거고요. 누군가는 지금 무너져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신 분도 잘 정리를 하고 와신 상담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 그 시점에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 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우상향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왕이면 좋은 곳을 싸게 산다라고 하는 베팅을 하게 되면 설사 이번에 무너졌던 사람도 회복할 수 있고요. 두려웠던 사람도 확실하게 믿고 준비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왜 그분들이 못할까?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예요. 이것만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성장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저는 되게 간단하다. 근데 딱 하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싫은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20몇 살 때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제 목표가 5년 안에 은퇴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왜? 본능이 돈이 된다고 하면 은퇴라는 게 안 돼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 근데 또 다른 곳에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나 은퇴했으니까 안 할 거야?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허구다. 내가 왜 은퇴하고 싶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걸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또는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하는 동안에 아니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 되잖아요. 은퇴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몇 년 안에 은퇴했어요. 몇 년 안에 몇 억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휙 하고 넘어가는데 그중에 가짜들한테 넘어가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죠. 다들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기 싫은 거를 하더라도요. 그것들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것들이 좋아해서 한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나요? 하다 보니까 그것에 달인이 되면서 쉬워지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를 피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달인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빨리 이거는 내 미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유토피아를 찾으시는데 의외로 유토피아는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부룡님께서 생각하시는 본격적인 공격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이 공격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공격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단순계가 아니라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떠드느냐. 내가 볼 땐 사기꾼 같은데 복잡계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의 역사를 보거나 일단 우리가 삶의 역사, 보통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면 뭐든지 흥망성쇠라는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어떤 왕조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 개국을 하면 흥하죠. 번성을 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쇠퇴기에 들어와서 망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부동산도 사이클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인 것도 쉽게 말하면 흥망성쇠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책으로 직접 써서 낸 적이 저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거의 처음 그 얘기를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꺼내게 된 이유가 역사에서 나타나는 흥망성쇠가 부동산에서도 일어나는 사이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경기 변동 사이클 이것들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사이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는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시장에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동산 시장에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이러니함을 느껴요. 왜? 계속 기회래. 그럼 그 말은 상승과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상승과 상승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갖다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게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주구장창 10년 가까이 올랐다고요. 10년 가까이. 월급이 그 정도 올랐다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월급이 그 정도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 과부하가 해소될 때까지 주춤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통 우리는 하락 또는 침체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락을 자꾸 또 누군가에 의해서 급락장, 폭락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락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침체 조정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사이클은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더더구나 하필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 2013, 14년에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부침이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상승했고 그 결과가 서울의 5억짜리 분양가가 지금은 15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년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월급이 그 정도의 3배 정도 오른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점점 살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내 물건을 이제 사줄 사람의 숫자나 수요가 줄어들었을 텐데 계속 상승한다라고 주장하는 요인은 이거는 저희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파리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의를 하고 무슨 파리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다음번에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판다면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꾸 여러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사게끔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 행위는 상승 이꼴 상승, 사이클은 무슨 사이클,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보통 10년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정도 상승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춤하는 건 정상인 거고 이미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일종의 침체 조정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언제 오를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봐야 될 때죠. 정부가 또다시 무슨 정책을 피면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다시 그 파고 정부가 만들어준 파고에 올라타야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지 하지 말라고 몽둥이 들고 때려주려고 하는데 거기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이야기에 대한 부룡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좀 세게 얘기해도 돼요?
똘똘한 한 채 답을 안 보셨죠?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좀 세게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앵무새다. 앵무새 같은 소리다. 뭐냐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2013년, 4년부터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 당시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은요, 그때 똘똘한 한 채란 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갭 투자해가지고 일기신도시라든지 이런 거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던 시기예요. 그때 유행하던 시절은 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적절하게 위치가 좋은데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전세 가격이 높아서 실수요자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높아서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흔히 말하는 왔다였어요. 그런 시장이었는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또는 약간 집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상승과 또는 이제 구매를 유발하는 정책들로 전환을 했었었죠. 정책들로 딱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보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집을 사려고 보니까 속된 말로 어디를 사고 싶어요?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올랐어요. 오르고 보니까 입지가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오르네? 라는 것들을 바로 직전에 알고 있던 논리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바뀌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정부가 규제가 들어와요. 규제가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드느냐? 다주택자 하지 말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상급지로 가서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논리의 인과관계가 맞잖아요. 그동안 역시 입지가 좋은 것이 많이 올랐네. 역시 똘똘한 한 채. 정부도 그렇지 않아도 한 채만 하라고 하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거 이용해서 한 채를 해야 되겠네 하니까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가 많이 올라요? 수가 이쪽으로 집중되니까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또 외곽으로 나갔지만 그것들은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러면 지난 10년간 뭐 봤는 줄 아세요? 결론. 그동안 봤던 모든 흐름이 뭐였어요?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여기서 과연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남들이 다 믿고 있는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 가라는 말을 반대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전문가분들이 그 이상의 경험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 제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믿어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결국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 가는 게 맞아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급등장도 있지만 주춤하는 장도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 무슨 장이냐? 주춤하는 장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자, 상급지에 똘똘한 제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건데 문제는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가 대세입니다라고 다들 떠들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오버페이스예요. 오버페이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상급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뭐 했습니까? 영끌하셨잖아요. 자, 상급지를 그냥 쉽게 해서 강남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원래부터 강남에 살아서 강남이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또는 강남에 가고 싶은 게 로망이라서 강남에 힘들게 영끌해서 들어온 분. 크게 둘로 나눠지겠죠? 강남에 원래부터 살고 계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강남에 영끌해 오신 분들은요. 시장 경제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있거나 또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약간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위축받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위축받는 현상이 발생됐을 때 원래부터 강남에 계신 분들은 아무 영향 없어요. 이분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단기적, 중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과연 강남에 원래부터 있던 분들일까요? 영끌에서 강남에 들어오시려고 하거나 들어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지금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상승장의 우상향 속에서 똘똘한 한 채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요.
그 중간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때 강남이 급락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와서 다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발생해요. 그게 2009년에 DTI 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똘똘한 채라고 해서 우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너져서 2012년도에 강남이 2, 3억씩 떨어져요. 당시. 여러분들 강남 떨어지고 못 보셨죠?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거라 처음부터 싸게 들어간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죠. 근데 뒤늦게 영끌한 사람들은 영끌까지 했는데 가격까지 떨어져 봐요.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딘다고요. 이거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똘똘한 채가 우상향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맞는 말인 건 맞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단계에서 상승하는 것만 봤으니까 믿고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극단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다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망했다든지 이랬는데 마침 그 시점에 영끌을 했던 거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 내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약간 위축되는 상황이면 내가 샀던 가격으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그래서 이때 단기적으로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길게 보면 우상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말은 편해.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 내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장기적인 얘기 했는데 단기적으로 가끔 이럴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그래서 무너지는 분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는요, 시장이 위축되면 무너집니다. 왜? 똘똘한 한 채를 갔는데 그 중에서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지면서 그냥 시장을 딱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강남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모두 실제 아무 문제 없지만 일부 몇 사람에서 이런 시장이 발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맞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위축되잖아요. 시장이 위축되면 제가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정부는 급등과 급락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급등이나 급락이나 다 무슨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몰려와서 급등을 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요들이 포기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급락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급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시장 안정화 대책. 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치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잖아. 그러면 그때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회자님이 오늘 좀 이따 배고프실 겁니다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배 아프면 화장실 가실 겁니다처럼, 정부는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안정화 대책을 펼칠 거고, 안정화 대책을 펼치려고 보니까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무서워서 안 와. 이러면 다주택자들 너희들 이리 오렴 라고 얘기를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면 똘똘한 한 채가 또다시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똘똘한 한 채가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또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부는 턴을 해야 하잖아요.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니네들이라도 와서 좀 사줄래? 그러면 다주택자가 유리한데 과연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질까요? 이러면서 시장이 다시 컨센서스가 똘똘한 채에서 다주택자로 바뀌었던 것이 2009년부터 2014년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계속 그 당시의 상황인데, 지금 10년간, 고까지 10년 보고 난 다음에 10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똘똘한 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제 말도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말씀드리는 거는, 리스크라는 차원을 봤을 때 똘똘한 한 채가 과도하게 사람들한테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던 것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 막 하고 막 했던 그게 너무 위험해진 게 뭐가 뭐 때문에 위험해졌냐? 정부가 규제로 전환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똘똘한 채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데 똘똘한 채가 계속된다? 시장을 통찰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주택자와 똘똘한 채가 반복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러면 중간에 잘못하다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상황에 내가 될 수 있는데 무작정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물론 똘똘한 한 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 지금 제가 말했던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영끌한 사람은 빼야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가 프리미엄을 받다가 출렁하는 구간이 있을 텐데요. 그 구간이 오는 기간이 있을까요? 몇 년에 걸쳐서 오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상승장 이후에 그 2021년 9월 이후에 지금 막 흔들리고 막 우리는 아직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 지났나? 3년 됐어요, 벌써.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이제 막 뒤늦게 들어오시면 모르겠지만 투자 좀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와, 뭐 벌써 3년 지났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 기간이 저는 2, 3년 같은 건 간단하다고 봐요. 실제로 강남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던 그 지난장, 앞으로 똑같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2008년에 금융위기 직후 막 떨어졌죠. 그러다가 너무 급락을 하니까 정부가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딱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역시 그때 아젠다가 여러분들의 아젠다가 똘똘한 한 채였단 말이지. 상급지 이동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다 또 같이 강남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강남에 막 올려서 강남이 급등하다가 정부가 디테일 규제 딱 나오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됐느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단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피크를 찍은 게 언제냐? 2012년이에요. 2012년 기준으로 몇 억씩 떨어졌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 그 세례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때도 보게 되면 2, 3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강남까지 떨어지는 상황, 결국 그 시점에 결국 강남 그 당시 3구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투기지역 조정지역 해제가 그때 들어가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야, 강남까지 무너지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때 막 살려주려고 한 대책이 그때부터 2013년, 14년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상승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분명히 시장이 아니야, 오를 거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내 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기대 심리가 높았지만 사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결국 누가 그때 힘들어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영끌한 사람. 역시 그때도 강남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은 뭔 일인데? 라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시장을 강남이 떨어졌다라고 알아요. 근데 그 떨어진 거가 강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남에 영끌했다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견딜 수 없던 사람들이 토내를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거냐? 똘똘한 한 채에도 이러한 위험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시장의 역사, 투자 시장의 역사, 부동산 투자 시장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 복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또 느끼는 거죠. 야, 우리 투자 전문가들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말이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뛰어들어가는 게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 아닌가요? 비싸게 사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 안 한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강남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강남에 집 한 채 사기 아니면 다주택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왜 질문이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돈 없으면 강남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맞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죠. 실제로 제 주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 돈 없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를 보게 되면 소액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근데 오래 투자하신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 밑에 동네에서 소액으로 4848을 싫어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퉁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의 의도는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힘들게 고생을 하느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내가 지금 강남 살고 있거나 마용성 살고 있다면 거기서 상급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수준에서 계속 좋은 거 찾아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움직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거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강남에 뭐 원베일리 60억? 우리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속은 상하겠지만 결국 그거 못 본다고요. 그럼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서울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도 아닐 수도 있고 경기도일 수도 있고 인천일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 지방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소액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정부가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N승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또 매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근데 지금 상황은 둘 다 불리해요. 강남을 산다고 그랬는데 강남이 이미 비싸서 여유 있는 사람도 아예 좀 그러네 라고 더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네 그런 상황이고, 또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한다? 파도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럴 때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투자다. 여러분들은 뭘 사야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의 사이클과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죠. 옛날 상황도 보고, 또 옛날에 무슨 신문기사가 있었고 당시 선배들은 무슨 행동을 했고 그것도 안 모르면서 와신상담 준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투자한다고 바로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은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다면 준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이 별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좋지 않은 시장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기에는 우리와 너무 밀접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이제 주변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거, 뭐 동호회 활동도 좋고 뭐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시장 주변에서 맴도셔야 돼요. 이 시장 주변에서 맴돌지 않으면 그때 뒤늦게 허겁지겁 들어오게 되는 경우 또다시 이번 장에 상승장 후반에 아무 생각 없이 몰려왔다가 마루타가 돼버린,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옆에서 계속 노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노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